풀어볼게요. 오늘 5회차 내신 기출 풀이고요. 일단 많이 틀린 순으로 풀기 위해서 21번부터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아마 우리가 많은 오답이 나오고 있는 게 경우의 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 계속 가듬고 많이 연습해보고 나중에 봤던 거다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기억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문제처럼 5명의 학생은 어느 열에 앉아도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에 두 학생은 A열에 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앞뒤에 대한 거는 이웃한 게 아니야 라고 했고요. 같은 가로줄에 있는 것만 이웃한 거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A열과 B열에 앉는 학생 수에 대한 인원수를 셋, 둘이냐 둘, 셋이냐 이렇게 구분져 놓고 푸는 게 필요하겠죠. 넷까지는 안 돼요. 넷을 넣는 순간 이웃하는 애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 먼저 셋, 둘의 경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무조건 3명이 앉는 경우는요,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점핑 밖에 안 돼요. 그쵸? 이렇게 홀수밖에 앉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이때 중요한 요 1번 핵심 풀이에서는 요 3명 중에 이미 두 학생은 결정이 돼 있어요. 누가 A에 앉을지. 그러면 남은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같은 열에 올 수 있게 낑겨 넣어줘야만 하겠죠. 그 3명 중에 한 명을 먼저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열에 올 추가 학생이에요. 자, 골라였으면 이제 다시 3명이 되었죠. 이 3명에 대해서 순서 있게 배열시키시면 돼요. 몇 팩? 3팩 도리알 갈 수 있겠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아래 2명에 대한 조건을 풀 텐데 이 조건에서 혹시 이제 놓치고 갔으면 풀이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자, 일단 2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를 다 세보셔야 합니다. 물론 전체에서 여사건도 가능하긴 해요. 전체에서 5C 이한 다음에 이웃한 경우를 빼서 풀어야지도 괜찮지만 직접 세도 얼마 안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가능하죠. 요거 3가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뛰어 앉아요. 하나, 둘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앉아요.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수가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건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웃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4가지죠. 전체 5개 중에 2개 골라 앉고 이웃한 4개를 빼셔도 값은 똑같이 6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풀이는 2가지가 다 가능해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자, 그래서 여튼 일단 둘 다 6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앉을 B열께 6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6가지 나오게 되겠고, 6가지 경우로 앉히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2명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2팩만큼 해주시면 위쪽에 대한 경우가 6, 3, 18 곱하기 6 곱하기 2 경우라서 36 곱하기 6이라 일단 얘가 216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2와 3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A를 앉은 2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위쪽에 대한 경우 수 우리 아까 셌죠? 6가지만큼 나온다고요. 그래서 위쪽은 그대로 A열 6가지에 2팩 돌리시면 되고요. 아래 B열 3명 자리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B1, B3, B5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해서 3팩 토리알. 그래서 구해보시면 얘의 경우는 6 곱하기 2 곱하기 6의 경우니까 72가지. 그래서 요 둘만 더한 게 정답이 됩니다. 풀이를 들으면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풀었을 때 놓친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연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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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10번 또한 일단 경우의 수죠. 10번 들어가 볼게요. 객관식 10번. 풀다가 졸릴 타이밍쯤 해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제가 이름을 좀 바꿔놨어요. 재밌었나요? 몰랐어요? 아, 세상에.
다음번에 원하시면 여러분 이름도 바꿔 넣어드릴게요. 물론 제가 이것도 바꿔 넣었어요. 눈치를 채지 못하셨겠지만, 그쵸? 각반에 한 명씩 주인공 있었죠? 다음번에 또 제가 문제 낼 때 한 명씩 넣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자, 지금 저랑 영윤쌤을 포함해서 7명이 떡볶이와 마라탕과 피자를 먹겠다라고 합니다. 떡볶이, 마라탕, 피자. 여러분들은 셋 중에 뭐가 1순위입니까? 시험이 막 끝났어요.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있고 전 피로가 막 쌓였습니다. 이걸 해소할 만한 음식을 꼭 먹어야 된대요. 셋 중에 하나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떡볶이 먹는 사람? 엽떡으로 먹나요? 먹으면? 일단 매운 거? 오뎅이에요? 떡이에요? 떡. 오뎅은 없어요? 떡? 오케이. 마라탕. 마라탕 아무도 못 먹어요? 그냥 마라샹궈. 진짜? 아무도 불오네? 피자. 그 외 음식. 나의 소울푸드. 뭐 드십니까? 도현이 뭐 먹어? 한강 가서 치맥하는 거 아니지?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고르는데 저랑 영윤쌤은 일단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다른 걸 먹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는 거고 그 음식마다 선택 학생이 2명 이상 3명 이하래요. 그러니까 둘 또는 셋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풀이 아이디어를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여기 처음에 저랑 영윤쌤을 먼저 배치를 시켜놓고 남은 조를 짜주는 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있는 조에 둘이 올지 셋이 올지도 또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윤이죠. 저 문제 읽을게요. 영윤이의 이쪽에 인원도 둘이 셋이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이 둘을 제외시킨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잖아요. 5명을 먼저 그룹화 하세요. 5명에 대해서 그룹화 시키면서 문제를 풀 텐데요. 문제는요, 얘를 둘, 셋, 0 이런 건 안 돼요. 왜냐? 둘, 셋, 0 할 때 무조건 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남은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랑 영윤쌤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찌 갈 수밖에 없어? 2, 2, 1이거나 3, 1, 1밖에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5명에 대한 자리 배치, 조 배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2, 2, 1, 조 배열. 먼저 5명 중에 2 뽑으시고요. 남은 셋 중에 2 뽑고요. 한 중에 하나인데 둘 같은 인원수가 있으니까 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2팩만큼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한 조 배치부터 계산시켜보면 1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15가지라고 채택을 시켜놓을게요. 우선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얘에서 더 진행을 시켜보자. 일단 이제 남은 2명을 넣을 건데 이 2명이 각각 따로따로 배치가 돼야 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조 구성 인원이 2 또는 3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혼자 먹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 한 명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저랑 영윤쌤 중에 한 명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갈래를 먼저 고르시면 돼요. 여기에 누가 갈래 몇 가지? 2가지. 그쵸? 동그라미 뺍시다. 앞에 있는 1번, 2번에 대한 풀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지우고 이러고만 쓸게요. 2가지. 자, 그럼 이제 남은 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한 명이 또 갈 곳이 있어요. 남은 한 명은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은 한 명 몇 가지? 어디 갈래죠, 이제? 누가 갈래 다음에 어디 갈래? 몇 개? 2가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경우로 갔을 때 15가지에 둘까지 정했죠. 일단 여기까지 포함시키시면 얘까지 포함해 답을 쓰시면 15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 하는데 얘는 뭐예요? 아직 조만 짰을 뿐이에요. 얘네가 뭐 먹을지를 넣어주셔야죠, 이제. 자, 여기 이렇게 포함된 조 뭐 먹을래? 고르니까 이게 순서 배열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1번 풀이의 최종적인 정답은 15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마지막 3팩토리아까지 넣어주셔야만 해요. 이게 1번 풀이. 2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조를 짭니다. 셋,
하나 짜볼게요. 일단 5 중에 셋, 남은 2 중에 하나 중에 하나, 1 같은 그룹이니까 2팩분의 1 시켜주시면 요기에 대한 계산 결과 1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로 해서 1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이 가야겠죠? 이제 얘는 정해지시나 갈 곳이 하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 있던 특수한 2명을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어디 갈래? 이것만 정하면 되겠죠? 어디 갈래? 이거 2팩토리알이에요. 순서 있게 여기 갈래? 여기 갈래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만 넣어야지 3, 2, 2로 이런 숫자를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갈래? 2팩. 요게 끝이고 아까처럼 마지막 3팩까지 해서 어떤 음식 먹을래? 까지 추가시키시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10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이다 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필기하실 때 얘가 뭔지 놓칠 수 있으니까 쓸게요. 뭐 먹을래? 이렇게. 그래서 위에 쪽, 아래쪽 보라색 되어 있는 부분만 곱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문제 좀 쓰고 있을게요. 14번 쓰고 있겠습니다. 자, 이거의 정수회 개수가 6개, 저렇게 만들 수 있는 n 값을 구하라 했고요. 제가 보기에 24번과 15번이 이 시험지의 킬러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보이는 식이 하나 있어요. 일단 식부터 좀 부등식 해결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안쪽을 곱해보시면 마이너스에 2n 플러스 4가 되고요. 요식 인수분해 해보시면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3이다 보니까 얘랑 얘 더한 게 가운데 있는 2n 플러스 4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하면 얘가 x 빼기 n 플러스 1 그리고 x 빼기 n 플러스 3으로 되다 보니까 양쪽 갈라서기에서 어차피 n 값 돼 있는 값의 부호 때문에 얘가 양쪽 갈라설 때 더 작은 친구는 누구? n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큰 친구 이렇게 가는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을 해결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그만한 센스가 있으시면 요거 하나만 제가 딱 하나 짚고 갈게요. 하나만. 위에 거에 대한 답 결과는 k 곱하기 p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요거거나 요걸 거예요. 그렇죠? 요거거나 요거, 범위가 갈라서거나 모이거나 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실수 개수가 6개만 나와야 되죠. 정수랬나? 그치? 6개만 나와야 된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얘도 이렇게 양쪽 팔 벌리고 서 있어봐. 얘 아래 것도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럼 얘 둘이요. 일단 어느 한쪽은 무조건 무한대가 생겨버려요. 제가 얘를 어떻게 겹치든 간에 딱 지금 이 모습 볼까요? 얘가 한 이쯤 오른쪽에 와 있어. 이렇게 왼쪽 가 있어. 물론 가운데는 얘랑 겹친 게 생기겠지, 이렇게. 근데 나머지가 어때? 이 둘의 연립적인 속에서 각각 얘가 이제 쭉 가죠. 얘는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럼 이 영역과 얘가 또 겹쳐요. 그럼 겹친 범위가 이런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k 곱하기 p의 값이 양수면 이 결과가 유한집합이 아니라 무한집합으로 겁나게 많아져요. 그 센스를 갖고 일단 요거를 부호로 정할게요. 얘 거 부호는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서
위쪽 식의 결과값은 일단 베타가 작다고 했으니까 어찌하건 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야 되라는 걸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위에 있는 K에 관한 식을 풀도록 할 건데요. 얘가 중근이 알파가 있고 한근 베타가 있대요. 그럼 지금 나와 있을 저 3차 식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었어야만 합니다. 그쵸? 제가 일단 이거를 전개시킨 다음에 계수 비교하도록 할게요. 사실 근과 계수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전개시켜 놓고 근계수 풀어볼까? 얘가 그럼 이거거든요. x 빼기 알파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라는 식이 돼 있다 보니까 세근을 알파, 알파, 베타라 보시면 돼요. 그럼 세근의 합부터 볼게요. 세근의 합 2알파 더하기 베타겠죠? 요게 쪼 앞에 있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 3k p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씩 해볼게요. 둘도 곱하면 알파, 알파, 알파 제곱,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러면 두 개의 알파, 베타 값. 이게 근과 계수상에서 0이 나옵니다. 마지막 셋의 곱, 알파 제곱에 베타 곱한 게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4k 세제곱이 나와야만 해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얘겠죠? k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 가본다고 한다면 얘가 알파에 알파 플러스 2 베타만큼이 묶이게 되는 건데 일단 경우상 첫 번째 알파 값이 0이 되는 순간부터 보시긴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알파 값이 0이잖아요? 0이면 k 값이 뭐가 되냐? 이 0이에요. k 값이 0 되는 순간 지금 얘 거에 대한 부등식이 뭐가 돼요?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면 둘의 겹치는 부분은 얘가 답일 거 아니야? 그럼 얘인데 양쪽 벌어지고 있어. 겁나 많겠지? 그래서 일단 이 경우는 안 된다가 돼야 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했지만 잘 따라오셨어야 돼요. 알파가 0이 되는 순간 k 0이 되고 답이 이제 위에다 올때 되는 거야. 겁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한다? 얘밖에 안 돼요. 알파 더하기 2 베타의 값이 0이 돼야만 해요.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 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참고로 놓고 풀 때 이제 제가 여기에 대입을 시켜볼게요.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시면 얘 값에서 이제 알파 값 대신 얘 대입하자. 그럼 4베타 제곱 나오겠죠? 그럼 4베타 제곱의 세제곱까지 갈 테니까 이게 4k의 세제곱값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베타라고 하는 값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k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그 정의는 될 것 같아요. 정의값은 일단 이렇게 쓰자. 일단 풀마 k다인데 요 식에서 놓고 보시면요. 심지어 또 얘가 2알파가 마 2베타의 2배니까 마 4베타. 그럼 마 3베타라고 되어 있는 값이 마이너스 3kp다 라고 잡혀야만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요 값에서 얘랑 K랑 베타가 다르면 네. 승리 나누지 않나요? K랑 베타가 부호가 다르면 4베타 세제곱이 4베타 4K 세제곱인데 맞네? 나 이거 있었지? 감사해요. 플러스밖에 안 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여기서 얘가 마 3K식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P의 값도 깔끔하게 나와요. P 값은 1이구나 라고 나오시게 되겠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봅시다. 베타가 아까 K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둘의 지금 부호가 여기 보시면 반대 부호고요. 반대 부호고 알파가 크다고 했어요. 그럼 뭐다? 알파 값이 플러스 베타의 값은 일단 마이너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지금 K 값이 뭐야? 마이너스라는 뜻인 거야. 그치? 요거 챙겨놓고 두 번째 조건에 써있는 이해 보겠습니다. 요가. 자, 이제 여기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이라는 값에 마이너스 2베타를 대입시켜 보시면 얘가 4베타 제곱에 베타 제곱이 합이 되고요. 따라서 5베타의 제곱값이 20이다 보니까 베타 제곱이 4가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타는 무슨 값이어야 된다?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베타 값은 뭐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 뭐밖에 안 돼? 4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배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저 문제에 대해서 범위값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와 있는 저 풀이에서 베타 알파 사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x가 4까지 가는 범위가 그려져요. 샹
마이너스 2부터 자 가서 4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3 이렇게 갈라서고 있는 범위가 있고요. 자연수 n 값이다 보니까 일단 겹치게 만들 거를 막 찾아야 되는데 차라리 요 안쪽에 있는 음수 개수부터 일단 세워보고 가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총 몇 개 나온다? 7개가 나와요. 이 중에 6개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야. 근데 n+1과 n+3은 둘 다 무슨 수? 자연수여야 돼. 그러니까 못해도 n+1보다 작은 쪽으로 갑니다 에서 일단 6개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나와요. 그럼 제가 이쯤 잡아볼게요. 여기를 n+1이고 이렇게 작다가 되면서 이 안에 6개가 나올 수 있게 해보자 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싶으니까 이 값이 누구면 된다? n+1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n+1 3일 때다 보니까 n이 언제일 때? 2일 때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얘가 같이 낑겨 들어가요. 여기 n+3이. 그래서 혹시 여기에도 정수를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n의 값이 누가 되냐면 1이 되었을 때 n값 1이면 n+1이 2겠죠. 그럼 얘가 2가 되고요. 여긴 요 값이 4가 될 수 있겠죠. 얘가 4가 딱 돼버리는 순간 얘랑 얘가 일치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채택할 수 있고요. 2 이하 마이 이상이라서 요렇게가 또 동그라미 쳐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총 몇 개? 6개죠. 그래서 케이스 두 번째 어떨 경우일 때 다음과 같이 4가 겹쳤을 때 그래서 정답이 N은1과 N은2로 두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15번을 가볼게요. 오늘 시험 중에 가장 더러운 파트? 사실 이게 2차 부등식만 아니면 중간고사 범위에도 나왔을 법한 문제이기도 하죠. 15번. 요거 끝나고 OMR만 걷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 없어서 요거 풀고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쌤 저 이거 진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남아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저한테 편하게 요거 좀 질문 답 좀 해주세요 라고 문의 주세요. 지금 기출문제들이 되게 연습하기에 좋은 문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정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또 시중기대에서 못 풀 법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 내에 못 푼 게 있다고 한다면 꼭 잊지 말고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자, 일단 요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유형을 잘 기억하시는 게 나중에 대수에 가셔도 등장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정리해 놓고 뭘 놓친 게 없는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지금 얘가 움직이는 범위랑 축방정식, 얘가 골 때리는 겁니다. 축의 방정식까지 문자가 있으면 진짜 복잡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얘 거의 축의 방정식부터 써볼게요. 축방정식은 x는 2분의 a라는 위치에 있죠. 제가 얘를 문자 쓴 이유가 축의 방정식이 주어진 범위보다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값의 최대값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이렇게 구분시켜 볼게요. 먼저 2분의 a다 라고 되어 있는 값이 a 플러스 1보다, 즉 맨 오른쪽 값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로 봅시다. 얘인 경우는요, a가 2a 플러스 1이라서 a다 라고 되어 있는 값이 1보다 작았을, 2 해야지. 2배 시켜야지. 왜 2배 안 시켰어?
여기서이기 때문에 a가 마 2보다 작다의 범위로 놓고 풀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케이스라면 어떤 그래프 모양이냐? 일단 위로 볼록한 fx죠? 추계 방정식이 x는 2분의 a가 여기에 있고요. 제가 지금 잡은 범위가 제일 큰,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에서 제일 큰 a+1보다도 오른쪽에 축방이 있으니까 a+1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여기 a+1이 있고 여기에 a-2가 있어. 그러면 요 사이 요만큼만 나는 볼 거야 라고 돼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이스. 저는 영윤쌤처럼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은 누구예요? 얘겠죠, 이제. 이 범위에서는. 그래서 이 범위의 제일 큰 값은 제가 f에 a 플러스 2다라고 써볼게요. 실제 앞으로 계속 대입할 거니까 여기에 f에 a 플러스 넣은 거 한번 이쪽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의 a 플러스 1의 플러스 1 요 값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 1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샷 지우면 마이너스 a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누구냐? 얘가 마이너스 a인 건데 이 값이 3보다 크고 싶대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다? a는 마 3보다 작아야만 하겠죠. 근데 저희가 내려야 할 최종적인 정답은 이 범위, 조건 범위와 얘 공통을 쓰셔야 돼요. 그럼 일단 둘의 공통은 누구다? 일단 a가 마 3보다 작아요가 공통이겠죠. 여기선.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추계 방정식이 정확히 저 사이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이 오른쪽의 관계는 둘 다 봤거든요. 이 오른쪽 관계에서는 a가 마 2에서 갈려요. 그래서 왼쪽 것만 살펴볼게요. 왼쪽 것만. 두 배 시켜보시면 2a 빼기 4가 a고요. 즉 a의 값이 4 이하일 때입니다. 해서 이 범위는요, 다음과 같아요. 아까 마 2에서 갈랐으니까 똑같이 이 두 관계는 마 2일 거예요. 그래서 마 2보다 이상인데 a가 4 이하일 때로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 방정식이 둘 사이에 있어요. 얘는 양쪽 값의 대소관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위로 볼록한 친구라서 최대값이 축방에 있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요, 양쪽 범위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제가 대충 잡을게요. a 빼기 2, 여기에 a 플러스 1, 요 사이만 보게 될 건데 이 사이가 이렇게 잡히든 이렇게 잡히든 어차피 최대값은 꼭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언제? f에 대해서 2분의 a 값 넣었을 때입니다. 자, f에 2분의 a 대입한 값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f에 2분의 a 대입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2분의 a 제곱 더하기 1이라서 4분의 a 제곱 더하기 1 나와요. 그러면 얘는 4분의 a 제곱 더하기 1이 어떻게? 3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넘어가서 푸시면 a 제곱이 8보다 크다고요. a 값 범위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2루트 2보다 a가 크면 됩니다. 마찬가지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공통범위죠. 누구랑 누구? 얘. 마이와 4 이하와 얘의 공통범위인데 얘가 이미 마이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일 때는 겹치는 게 있습니다. 루트 2가 대략 1.4쯤이라서 해봤자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가 2루트 2보다는 크고요. 4 이하요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이제 축방정식이 아예 두 개 있는 a 빼기 2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2분의 a가 a 빼기 2보다 작은 거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구해봤을 때 관계가 4에서 갈라지는 애였으니까 아마 얘값 범위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구해보시면. 자,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 모양에선 축방정식이 x는 2분의 a가 따랑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둘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a 빼기 2, 여기가 a 플러스 1일 때 구하는 범위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얘 거에서 최대값은 여기에 있겠죠? 어디? f에 a 빼기 2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f에 a 빼기 2부터 볼게요. f에 a 빼기 2 넣어서 구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a에 a 빼기 2에 더하기 1 요 값이고요. 제가 공간이 없어서 계산시킨 것만 데리고 올게요. 쪼고 계산시켜 보시면 나오는 값이 2a 빼기 3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의 요 값, 즉 2a 빼기 3이 어떠면 좋겠습니까? 3보다 크면 좋겠어요. 그럼 얘 거에 대한 범위를 구하시면 a가 3보다 큽니다가 나오게 되고요. 목표는 또 뭐예요? 공통범위죠. 공통범위 구하시면 a는 4보다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빨간색 범위를 다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해서 구해보시면 얘는 독립이고요. 혼자 있어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합칠 수가 있죠. 얘 두 개를 합해보시면 결과값이 2루트 2보다 큽니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에 써있게 되겠죠. 조금 타이트한 문제이기는 해요. 요거는 어렵고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대수에 가서 지수로그 등장해도 방정식의 활용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만 마시고 연습하다 보면은 약간 이런 견해가 나한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꼭 반드시 질문을 넣어주세요.